차가운 유리와 강철로 만들어진 유진그룹의 타워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지배하듯 그 위용을 뽐내고 있었다. 매일 아침 수천 명의 야망과 꿈, 그리고 좌절이 그 회전문을 통과했다. 오늘 그 흐름 속으로 한 남자가 조용히 섞여들었다. 그의 이름은 강하준. 오늘부터 전략기획실의 신입사원이 될 남자였다. 그의 어깨에 걸쳐진 낡은 정장은 주변에 번쩍이는 명품 브랜드들 사이에서 유독 초라해 보였다. 어색하게 맨 넥타이, 긴장한 듯 살짝 굳은 표정, 누가 보아도 갓 사회에 발을 디딘 잔뜩 주눅이 든 신입사원의 모습 그대로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는 그 허름한 외양으로는 감출 수 없는 차가운 강철 같은 무언가가 번뜩이고 있었다. 그것은 수년간 단련된 관찰자의 날카로움이자 복수의 칼날을 품은 자의 냉정함이었다. 신입사원 강하준입니다. 오늘부터 잘 부탁드립니다. 전략기획실 사무실에 들어선 하준이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우렁차게 외쳤다. 몇몇 직원들이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은 아예 시선조차 주지 않았다. 이 삭막한 풍경의 중심에는 박시혁 부장이 있었다. 그는 이탈리아제 맞춤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고 손목에는 그의 연봉에 맞먹을 법한 시계가 번쩍였다. 그는 하준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경멸과 무시가 뒤섞인 그 시선은 마치 값비싼 예술품을 감상하다가 벽에 붙은 먼지를 발견한 듯한 것이었다. 강하준 씨, 그래, 듣긴 했어. 요즘은 어떤 인재들이 들어오나 궁금했는데 열심히 해봐. 우리 팀은 그냥 앉아서 월급 받아가는 곳이 아니니까.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가시는 날카로웠다. 너 같은 풋내기가 버틸 수 있겠냐는 조롱이 선명하게 들려왔다. 팀원들은 아무도 그 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박시혁은 이 사무실의 왕이었고 그의 말은 곧 법이었다. 하준은 그저 네, 명심하겠습니다 라고 외치며 다시 한번 머리를 숙일 뿐이었다. 그의 순종적인 태도에 박시혁은 만족한 듯 콧방귀를 뀌며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하준은 안내받은 자신의 자리에 앉았다. 파티션 너머로 보이는 동료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무표정했다. 마치 거대한 기계의 부품처럼 감정을 소거당한 채 각자의 모니터만 응시하고 있었다. 그때 그의 시선이 옆자리의 한 여자에게 머물렀다. 이수진 대리. 그녀의 이름표가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유능해 보였지만 얼굴에는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다. 특히 그녀의 눈은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공허했다. 오전 내내 하준은 그저 시키는 대로 서류를 정리하고 복사를 하며 보냈다. 박시혁은 의도적으로 그에게 잡무만을 던져주며 그의 존재를 무시했다. 하준은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모든 일을 해냈다. 그는 지금 연기를 하는 중이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어수룩한 신입사원. 이 가면은 그가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절대 벗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무기였다. 오후가 되자 사무실의 공기가 달라졌다. 임원들이 참석하는 주간 전략 회의가 잡혀 있었기 때문이다. 박시혁 부장은 아침보다 한층 더 기세등등해져 있었다. 그는 팀원들을 불러 모아 마지막 지시를 내렸다. 오늘 발표할 헬리오스 프로젝트, 우리 팀의 사활이 걸린 문제다. 특히 이수진 대리. 자료 준비는 완벽하게 됐겠지. 토시 하나라도 틀리면 알아서 해. 그의 말에 이수진의 어깨가 움찔하는 것을 하준은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네, 부장님, 완벽합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그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사장과 부사장을 비롯한 최고 임원들이 자리에 앉자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박시혁이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발표대 앞으로 나섰다. 거대한 스크린에 헬리오스 프로젝트, 차세대 신재생에너지 플랫폼 구축안이라는 굵은 글씨가 떠올랐다. 존경하는 사장님, 그리고 임원 여러분, 지금부터 저희 전략기획실이 밤낮으로 준비한 헬리오스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시혁의 발표는 유려했다. 그는 막힘없이 프로젝트의 비전과 기대 효과, 시장 분석 데이터를 쏟아냈다. 마치 자신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것을 구상하고 만들어낸 사람처럼 그는 자신의 비전, 자신의 불면의 밤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다. 임원들은 그의 현란한 언병과 완벽해 보이는 데이터에 감탄하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하주는 발표 내용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는 오직 한 사람, 자신의 옆에 앉아있는 이수진을 관찰하고 있었다. 박시혁이 헬리오스라는 이름을 처음 입에 올렸을 때 그녀의 손가락이 파르르 떨리는 것을 보았다. 박시혁이 프로젝트의 핵심 아이디어를 설명할 때 그녀의 턱이 분노를 참듯 단단하게 굳어졌다. 그리고 박시혁이 임원들의 찬사를 받으며 의기양양하게 웃을 때 그녀의 눈에서 마지막 남은 빛 한 줄기마저 사라지는 것을 똑똑히 목격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지만 미세한 표정의 변화와 굳게 담은 입술 아래서 벌어지는 내면의 폭풍은 하준의 눈을 피할 수 없었다. 그 순간 하준은 모든 것을 깨달았다. 헬리오스 프로젝트는 박시혁의 것이 아니었다. 저것은 바로 옆자리에서 유령처럼 앉아있는 이 여자, 이수진의 아이디어였다. 박시혁은 그녀의 피와 땀, 그리고 영혼까지 훔쳐서 지금 저 자리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것이다. 하준의 가슴 속에서 차가운 분노가 끓어올랐다. 이것은 그저 단순한 아이디어 도둑질이 아니었다. 이것은 한 사람의 꿈과 노력을 무참히 짓밟는 영혼의 살인이었다. 그리고 이 풍경은 너무나도 익숙했다. 몇 년 전 그의 아버지 역시 이렇게 동료의 배신과 상사의 탐욕에 의해 모든 것을 빼앗기고 절망 속에서 세우러져 갔다. 유진그룹이라는 화려한 성체 안에서 벌어지는 비열한 약탈극, 역사는 지겹도록 반복되고 있었다. 회의는 박시혁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다. 사장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박 부장, 정말 대단하군. 자네 같은 인재가 있어서 유진의 미래가 발갈하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박시혁은 황송한 표정을 지으며 90도로 허리를 숙였지만 그의 눈은 탐욕스러운 승리감으로 번들거렸다. 사무실로 돌아온 박시혁은 그야말로 개선 장군이었다. 그는 의자에 거만하게 몸을 기댄 차에 팀원들을 향해 말했다. 다들 수고했어. 특히 이 대리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다들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것은 가증스러운 위선이었다. 이수진은 아무 대답 없이 자신의 모니터만 쳐다봤다. 그녀의 등은 너무나도 작고 위태로워 보였다. 팀의 다른 사람들은 애써 그 상황을 외면하며 박시혁에게 축하의 말을 건네기 바빴다. 업무 시간이 끝나고 하주는 모두가 퇴근한 뒤에도 한동안 자리에 남아 있었다. 텅 빈 사무실, 낮 동안의 소음과 위선이 걷히자 공간은 차가운 침묵에 잠겼다. 그는
이수진의 책상으로 다가갔다. 책상 위에는 에너지 공학 관련 서적들이 몇 권 꽂혀 있었고, 모니터 옆 포스트잇에는 포기하지 말자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듯한 글씨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다. 그 글씨 위로 마른 눈물 자국 같은 얼룩이 보였다. 하준은 자신의 허름한 원룸으로 돌아왔다. 창밖으로 유진그룹 타워가 괴물처럼 도시의 야경을 삼키고 있었다. 그는 어색했던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던지고 값싼 정장 상의를 벗었다. 그리고 잠시 동안 어둠 속에서 빛나는 거대한 타워를 응시했다. 어수룩한 신입사원의 가면이 벗겨진 그의 얼굴에는 냉혹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박시혁, 당신이 훔친 것은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야. 당신이 짓밟은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이고, 당신이 조롱한 것은 이 회사에 아직 남아있을지 모를 마지막 양심이다. 그리고 당신은 알아야 할 것이다. 모든 약탈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하준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사냥은 이제 시작되었다. 헬리오스라 이름 붙인 그 찬란한 프로젝트는 박시혁을 파멸시킬 장송곡의 서곡이 될 것이었다. 그 다음 날부터 강하준의 약자의 가면은 더욱 정교해졌다. 그는 의도적으로 실수를 연발했다. 중요한 클라이언트에게 보낼 이메일에 오타를 내는가 하면 박시혁 부장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서류 정리에서 순서를 뒤바꿔 놓기도 했다. 한 번은 사무실 복도에서 박시혁과 마주치다 들고 있던 커피를 그의 바지에 쏟을 뻔하는 아찔한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다. 이보아, 강하준 씨, 정신 어디다 팔고 다니는 거야, 자네. 정말 대학은 나온 사람 맞나? 박시혁의 고함 소리가 사무실을 울렸다. 그는 하준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는 것을 즐기는 듯했다. 하준이 타겟이 되자 다른 팀원들을 향한 그의 날선 신경질은 눈에 띄게 줄었다. 팀원들은 안도하는 한편 하준을 향한 동정과 경멸이 뒤섞인 시선을 보냈다. 아무도 감히 나서서 그를 변호하지 않았다. 이 정글 같은 조직에서 살아남는 첫 번째 규칙은 포식자의 눈에 띄지 않는 것이었으니까. 하준은 그때마다 죄송하다는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고개를 조아렸다. 그의 멍청하고 어수룩한 영에는 완벽해서 박시혁은 그를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 그저 스트레스 해소용 샌드백 정도로 여기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은 계획의 일부였다. 가장 낮은 곳으로 몸을 낮춰야만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적의 급소를 노릴 수 있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항상 파티션 너머 이수진에게 향해 있었다. 그녀에게 접근하는 것은 신중해야 했다. 경계심이 강하고 깊은 상처를 입은 그녀에게 섣불리 다가가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었다. 하준은 기다렸다. 그리고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박시혁은 헬리오스 프로젝트의 후속 보고서를 준비한다며 방대한 양의 자료를 이수진에게 떠넘겼다. 명백히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업무량이었다. 모두가 퇴근한 늦은 밤, 사무실에는 이수진과 하준, 단둘만 남아있었다. 이수진은 지친 얼굴로 끝없이 스크롤을 내리며 데이터를 검토하고 있었다. 하준은 조용히 자판기에서 따뜻한 캔커피 2개를 뽑아왔다. 그는 하나를 자신의 책상에 놓고 다른 하나를 들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대리님, 아직 퇴근 안 하셨네요. 이수진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늘 주눅 들어있던 신입사원이 말을 걸어오리라고는 예상치 못한 듯했다. 네, 아직 일이 좀 남아서요. 이거라도 드시면서 하세요.
하준이 따뜻한 캔커피를 그녀의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이수진의 눈이 살짝 흔들렸다. 지난 몇 주간 이 사무실에서 그녀에게 이런 작은 온정을 베푼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고마워요, 하준 씨. 별 말씀을요. 혹시 제가 도울 일이라도 있을까요? 어차피 저도 신입이라 배우는 셈치고. 그는 일부러 어눌한 말투를 썼다. 이수진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인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다. 하준은 더 이상 권하지 않고 자리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는 퇴근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자리에 앉아 그녀가 혼자가 아니라는 무언의 신호를 보낼 뿐이었다. 그렇게 1시간이 흘렀을까? 박시혁이 시킨 일이 엉터리라는 듯 이수진이 갑자기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며 마우스를 집어던졌다. 박시혁이 중요한 데이터 몇 개를 고의로 누락시킨 채 자료를 넘겼던 것이다. 그때 하준이 다시 다가왔다. 대리님, 혹시 이 데이터 말씀이신가요? 그가 내민 것은 USB 하나였다. 이수진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자 하준은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다. 아까 부장님이 저한테 서류 파쇄를 시키셨는데 제가 실수로 파쇄하면 안 되는 자료까지 버릴 뻔했거든요. 이상해서 일단 백업해뒀는데 혹시 이게 맞는지. 이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USB를 받아 노트북에 꽂았다. 화면에 뜬 것은 그녀가 몇 시간 동안 찾아 헤맸던 바로 그 누락된 데이터였다. 박시혁이 그녀를 공영에 빠뜨리기 위해 일부러 숨긴 자료. 하지만 그의 계획은 강하준이라는 멍청한 신입사원의 실수. 덕분에 틀어지고 말았다. 이수진은 아무 말 없이 하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평소처럼 어수룩해 보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무언가 다른 깊이가 느껴졌다. 이것이 정말 우연일까? 아니면 그날 이후 그녀의 경계심이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하준은 여전히 실수를 연발하는 신입사원이었지만 그의 실수는 이상하게도 이수진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작용할 때가 많았다. 박시혁이 이수진에게 트집을 잡아 고함을 치려고 할 때면 하준이 먼저 나서서 죄송합니다. 제가 대리님 말씀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라며 모든 비난을 자신에게로 돌렸다.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이수진도 점차 깨닫기 시작했다. 강하준은 약한 척 연기하고 있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금요일 저녁에 찾아왔다. 박시혁은 또다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수진을 몰아세웠다. 프로젝트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는 것이 이유였지만 사실은 박시혁 자신의 판단착오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는 모든 책임을 이수진에게 돌렸다. 이 대리, 도대체 일 처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이 프로젝트 망치고 싶어. 당신 내일부터 나올 생각 마. 폭언이 사무실에 울려 퍼졌다. 이수진은 창백한 얼굴로 입술만 깨물 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그녀는 결국 혼자 남아 야근을 해야 했다. 그녀의 어깨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떨리고 있었다. 모두가 떠난 사무실. 하준이 또다시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다. 이번에도 그의 손에는 따뜻한 캔커피가 들려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커피를 건네고 그녀의 책상 옆 보조의자에 앉았다.
정적이 흘렀다. 하준은 서두르지 않았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헬리오스 프로젝트, 정말 대단한 기획인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그 논리나 비전이 흠잡을 데가 없어요. 이런 기획을 해낸 사람은 정말 천재일 겁니다. 그는 마치 박시혁을 칭찬하는 듯한 어조로 말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당신이라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음을 이수진은 알 수 있었다. 자신의 피와 땀이 담긴 프로젝트의 가치를 이 어수룩해 보이는 신입사원이 정확하게 알아봐 준 것이다. 박시혁에게서는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진심 어린 인정이었다. 그 순간 이수진이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던 마지막 둑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처음에는 소리 없이 흐느끼던 그녀는 이내 어깨를 들썩이며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몇 달간 가슴속에 쌓아두었던 분노와 억울함, 절망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하준은 그녀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아무 말 없이 기다려 주었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었다. 한참을 울던 이수진이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붉게 충혈된 눈으로 하준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거 내 아이디어예요. 그 한마디를 시작으로 그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1년 넘게 밤을 새워가며 혼자서 프로젝트를 구상했던 이야기, 멘토가 되어줄 것이라 믿고 박시혁에게 순진하게 모든 것을 보여주었던 이야기. 처음에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던 그가 몇 주 뒤 어떻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교묘하게 포장해 가로챘는지, 그리고 만약 이 사실을 발설하면 업계에서 재기하지 못하도록 묻어버리겠다는 협박까지. 이야기를 마친 그녀는 탈진한 사람처럼 보였다. 하준은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뒤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야기해줘서 고마워요. 대리님, 그 무거운 짐을 혼자 지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그는 영웅이 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다.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장담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연대를 제안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그 한마디가 이수진에게는 세상 전부와도 같았다. 절망의 늪에서 발견한 가느다란 동아줄이었다. 그날 밤, 텅 빈 사무실 안에서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동맹이 맺어졌다. 이수진의 눈에는 아주 오랜만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살아났다. 그리고 강하준은 자신의 복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를 손에 넣었다. 약자의 가면 뒤에 숨겨진 그의 눈빛이 더욱 차갑고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판을 흔들 시간이었다. 이수진이라는 예상치 못한 동맹을 얻은 강하준의 정보 수집은 날개를 달았다. 이수진은 박시혁의 업무 스타일, 그의 신뢰를 받는 측근들, 그리고 과거 프로젝트 파일들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하준에게 조용히 알려주었다. 하준은 여전히 어수룩한 신입사원의 가면을 쓴 채 과거 성공 사례들을 공부하고 싶습니다라는 순진한 명분을 내세워 아무런 의심 없이 사내 아카이브에 접근했다. 그는 단순히 헬리오스의 증거를 찾는데 그치지 않았다. 그는 박시혁이라는 인간의 모든 것을 파헤치고 있었다. 그의 성공 신화 뒤에 숨겨진 다른 희생양은 없었는지, 그의 행적에 다른 비리의 흔적은 없는지, 거미줄처럼 얽힌 그의 인맥은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하준은 밤마다 자신의 작은 원룸에서 거대한 퍼즐 조각들을
맞춰 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하준은 15년 전의 인사기록 카드와 프로젝트팀 명단을 검토하고 있었다. 빛바랜 서류들을 한 장 한 장 넘기던 그의 손가락이 순간 멈췄다. 그의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었다. 신기술 개발팀, 프로젝트 리더의 이름은 선명했다. 강민호, 자신의 아버지 이름이었다. 하준은 숨을 죽인 채 떨리는 눈으로 팀원 명단을 훑어내렸다. 그리고 그 끝에서 그는 악마의 이름과 마주했다. 팀원 박시혁. 순간 사무실의 모든 소음이 사라졌다. 하준의 귓게는 자신의 심장이 쿵, 쿵, 쿵 격렬하게 울리는 소리만 들렸다. 잊고 싶었던, 그러나 단 한순간도 잊을 수 없었던 과거의 편린들이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그의 기억을 후벼 팠다. 과거 회상. 17의 하준에게 아버지는 세상의 전부이자 가장 위대한 영웅이었다. 유진그룹의 수석연구원이었던 아버지 강민호는 타협을 모르는 원칙주의자이자 따뜻한 마음을 가진 천재였다. 당시 아버지는 회사의 미래를 바꿀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아버지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밤늦게까지 연구실에 남아있는 날이 많아졌고 집에 돌아와서도 무거운 한숨만 내쉬었다.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하준은 그저 아버지가 힘든 프로젝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만 생각했다. 비극의 전조는 한 통의 전화에서 시작되었다. 서재에서 들려오는 아버지의 상처 입은 목소리를 하준은 똑똑히 기억했다. 시혁아,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나? 난 자네를 믿었네. 친동생처럼 생각했는데. 수화기 너머의 상대는 박시혁이었다. 그는 아버지가 가장 아끼던 후배였다. 하준은 그가 명절 때마다 선물을 들고 집에 찾아와 깍듯하게 머리를 조아리던 모습을 기억했다. 아버지 앞에서 충성을 맹세하며 그의 가르침을 따르겠다고 말하던 그 비굴할 정도로 공손한 얼굴을 기억했다. 나중에야 알게 된 진실은 끔찍했다. 박시혁은 경쟁사에 아버지의 핵심 연구 데이터를 몰래 팔아넘겼다. 그리고는 프로젝트의 실패 원인을 아버지의 독단적인 운영과 판단착오, 탓으로 돌리는 거짓 보고서를 작성해 상부에 올렸다. 그는 자신의 스승이자 멘토의 등에 칼을 꽂음으로써 자신의 출세기를 연 것이었다. 모든 것을 잃은 아버지는 급격히 무너져 내렸다. 평생을 바친 연구, 믿었던 동료, 그리고 자신의 명예까지 한꺼번에 잃은 충격은 너무나도 컸다. 그는 웃음을 잃었고, 말을 잃었고, 마침내 삶의 의지마저 잃어버렸다. 그리고 몇 달 뒤, 그는 과로로 인한 심장마비라는 공식적인 사인과 함께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장례식장에서 하준은 할아버지인 강 회장의 품에 안겨 울었다. 평소 강철 같던 할아버지의 손이 그날따라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하준은 할아버지의 눈에서 슬픔보다 더 깊은 이글거리는 분노의 불꽃을 보았다. 그때 두 사람은 말없이 맹세했다. 반드시 아들의 아버지의 원한을 갚아주리라고. 현재 과거의 기억에서 빠져나온 하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헬리오스 프로젝트 기획안을 다시 펼쳤다. 그리고 그는 소름 끼치는 사실을 발견했다. 헬리오스의 핵심 구조와 비전은 15년 전 아버지가 좌절했던 바로 그 프로젝트의 현대판 버전이었다.
박시혁은 새로운 것을 창조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과거에 자신이 훔쳐서 망가뜨렸던 아이디어를 재활용하고 있었을 뿐이다. 박시혁은 단순한 아이디어 도둑이 아니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제물로 삼아 자신의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악마였다. 이수진은 그의 첫 번째 희생양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하준의 아버지에 이은 또 다른 피해자일 뿐이었다. 이제 이 복수는 단순히 이수진의 정의를 되찾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이것은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15년간 골마터진 원한을 끊어내는 신성한 전쟁이 되었다. 그날 밤 하준은 유진그룹 타워가 아닌 서울 외곽에 위치한 고풍스러운 한옥으로 향했다. 강 회장의 사저였다. 늦은 시간 두 사람은 차를 마주하고 앉았다. 무거운 침묵 속에서 하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할아버지, 찾았습니다. 아버지를 배신했던 자 박시혁이었습니다. 강 회장의 찻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의 주름진 얼굴 위로 수십 년의 회한과 분노가 스쳐 지나갔다. 알고 있었다. 예상치 못한 대답에 하준의 눈이 커졌다. 그놈이 네 아버지의 등 뒤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짐작하고 있었지.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그리고 그놈은 교묘하게 모든 것을 네 아버지의 책임으로 돌렸고 난 내 아들을 지켜주지 못했다. 그게 내 평생의 한이다. 강 회장은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은 슬픔을 넘어선 냉혹한 결단력으로 빛나고 있었다. 네가 그곳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나는 네가 결국 그놈과 마주칠 운명임을 직감했다. 하준아, 나의 아버지가 끝내지 못한 일을, 이 할아비가 시작하지 못한 일을 네가 끝내야 한다.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청은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말해라. 유진그룹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너를 도울 것이다. 네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아 다오. 그놈에게 지옥이 무엇인지 보여주어라. 한옥을 나서는 하준의 어깨는 무거웠지만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이제 목표는 명확해졌다. 박시혁을 단순한 비리 부장에서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다. 그의 모든 것을 빼앗고 그가 쌓아 올린 모든 거짓된 성공을 그의 눈앞에서 잿더미로 만들어야 한다. 15년 전 그가 자신의 아버지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자신의 원룸으로 돌아온 하준은 벽에 걸린 아버지의 낡은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아버지. 아버지,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당신의 복수, 그리고 당신의 못다 이룬 꿈까지 제가 전부 되찾아 오겠습니다. 약자의 가면 뒤 사냥꾼의 눈이 개인적인 원한의 불꽃으로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다. 강하준과 이수진의 비밀 동맹은 어둠 속에서 조용하고 신속하게 움직였다. 그들의 소통은 철저히 보안이 유지되었다. 탕비실에서 스치는 찰나의 눈빛, 아무도 없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건네는 USB, 암호화된 클라우드를 통해 공유되는 파일들. 두 사람은 거대한 유진그룹 타워 안에서 보이지 않는 거미줄을 엮어 박시혁이라는 거대한 먹잇감을 올가맬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수진은 내부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해냈다. 그녀는 박시혁이 제출한 헬리오스 프로젝트의 사업 계획서를 밤을 새워 분석했다. 그리고는 프로젝트의 진정한 창시자만이 알아챌 수 있는 치명적인 허점들을 하나씩 찾아냈다. 비현실적인 시장 예측,
간과된 잠재적 특허 침해 문제, 의도적으로 부풀려진 기대 수익. 그녀는 이 모든 오류들을 상세히 기술한 비공식 보고서를 작성해 하준에게 넘겼다. 이것은 훗날 박시혁의 심장을 꿰뚫을 가장 날카로운 창이 될 것이었다. 하준은 현장 요원이었다. 그는 이수진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의 수사는 이제 헬리오스 건을 넘어 박시혁의 모든 비리를 향해 뻗어나갔다. 그는 신입사원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과거 비용 처리 사례 연구라는 그럴듯한 핑계를 대고 재무팀의 낡은 서류 창고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박시혁이 수년간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사치품 구매에 사용하고 가짜 영수증으로 비용을 처리해온 횡령의 흔적들을 발견했다. 그는 박시혁의 비호를 받으며 그의 악행에 동조해온 다른 부서의 관리자들까지 파악하며 부패의 네트워크를 지도로 그려나갔다. 박시혁은 오만했지만 어리석지는 않았다. 그는 서서히 사무실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고 있음을 감지했다. 늘 그림자처럼 존재하던 이수진 대리가 언젠가부터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과거의 절망 대신 희미하지만 단단한 저항의 빛이 서려 있었다. 그리고 그 멍청한 신입사원 강하준은 이상할 정도로 항상 주변을 맴돌았다. 박시혁은 두 사람이 복대서 스치듯 대화하는 것을 몇 번 목격했다.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그들의 모습이 자꾸만 신경을 긁었다. 그의 동물적인 감각이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자신이 통제하던 질서에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자신의 권위를 재확인하고 두 사람의 연결고리를 끊어놓기 위해 박시혁은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했다. 그는 이수진을 본보기로 삼아 완전히 짓밟아 놓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헬리오스 프로젝트의 준비 과정에서 고의로 데이터 일부를 오염시켰다. 그리고는 모든 팀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 오류가 마치 이수진의 책임인 것처럼 몰아갔다. 이수진 대리,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이 간단한 데이터 검증도 제대로 못해서 프로젝트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셈입니까? 박시혁의 목소리가 사무실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이수진을 향해 서류 뭉치를 집어던졌다. 책임감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은 우리 팀에 필요 없습니다. 이 대리는 이 프로젝트에서 손 떼는 게 좋겠어. 아니, 이 정도 실력이면 그냥 간단한 사무보조나 하는 게 어울리겠군. 모욕적인 폭언이었다. 과거의 이수진이었다면 창백해진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모든 비난을 감수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것은 하준과 그녀가 이미 예측하고 대비했던 시나리오였다. 박시혁의 덫은 오히려 그를 옥죄는 더 큰 덫을 발동시키는 스위치가 되었다. 이수진은 박시혁이 던진 서류를 조용히 주워 들었다. 그녀는 떨지 않았다. 오히려 차갑고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부장님, 말씀에 어폐가 있으십니다. 사무실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저는 바로 사흘 전 부장님께 이메일로 해당 데이터의 오염 가능성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만약을 대비한 비상계획까지 함께 첨부했고요. 여기 부장님께서 수신 확인까지 하신 타임스탬프가 찍힌 메일이 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자 그곳에는 그녀의 주장을 완벽하게 뒷받침하는 증거가 떠 있었다. 박시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가 당황한 틈을 놓치지 않고 멍청한 신입사원 강하준이
순진무구한 표정으로 끼어들었다. 요 부장님, 혹시 어제 재무팀 김 차장님이랑 통화하시던 그 건 말씀이신가요? 제가 복사 심부름 가다가 우연히 들었는데 부장님이 특정 협력업체 대금 지급을 잠시 보류하라고 지시하셨잖아요. 그 업체가 바로 이 데이터 관련 업체인데 저는 그냥 비용 절감 차원이신 줄 알았는데 강하준의 이 의도된 순진함은 결정타였다. 이수진은 자신에게 책임이 없음을 증명했고 강하준은 박시혁이 바로 그 데이터 오류의 원흉일 수 있다는 강력한 암시를 모든 팀원들 앞에서 던져버렸다. 이 완벽한 영의 공격에 박시혁은 말문이 막혔다. 그는 처음으로 강하준을 경멸이 아닌 진짜 의심의 눈초리로 쏘아보았다. 이 자식, 도대체 정체가 뭐지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다른 팀원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절대적이었던 박시혁의 권위에 처음으로 금이 가는 순간이었다. 결국 박시혁은 다음에 다시 얘기하지 라며 서둘러 상황을 무마하고 자신의 방으로 도망치듯 들어가 버렸다. 그날 오후 하준과 이수진은 사무실의 양끝에서 잠시 시선을 마주쳤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소리 없는 승리의 기쁨과 함께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싸움에 대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첫 번째 방역은 성공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일방적으로 당하는 약자가 아님을 증명했다. 밤늦게 박시혁은 자신의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는 낮에 있었던 일을 몇 번이고 되새김질했다. 이수진의 당당한 태도, 그리고 그보다 더 신경 쓰이는 것은 강하준의 그 순진한 얼굴 뒤에 숨겨진 것만 같은 날카로움이었다. 그의 편집증적인 의심은 이제 확신이 되어 경보를 울리고 있었다. 저 둘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최종 발표가 있기 전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둘을 함께 쳐내야만 한다. 박시혁의 눈이 분노와 불안으로 번들거렸다. 그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휴대폰 하나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는 익숙한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나다. 처리해야 할 쓰레기가 2개 생겼다. 아주 깨끗하게. 진짜 전쟁의 막이 오르고 있었다. 일주일 뒤 운명의 날이 밝았다. 유진그룹 전체가 헬리오스 프로젝트의 최종 보고회를 앞두고 들썩였다. 이것은 단순한 프로젝트 발표가 아니었다. 전략기획실의 박시혁 부장이 차기 상무이사직을 예약하는 대관식이자 그의 성공 신화에 정점을 찍는 이벤트로 여겨졌다. 박시혁은 그 기대에 부응하듯 지난 며칠간 그 어느 때보다 오만하게 굴었다. 그는 사무실을 활보하며 마치 벌써 임원이 된 사람처럼 행세했다. 팀원들에게는 이번 일만 잘 끝나면 다들 두둑한 보너스를 받게 될 거야. 다 내 덕인 줄 알라고라며 거들먹거렸다. 그는 강하준을 투명인간처럼 무시했고 이수진에게는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 라는 듯한 차가운 경멸의 시선을 보낼 뿐이었다. 그는 지난번의 방역으로 두 사람이 완전히 겁을 먹고 찌그러져 있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의 자신감 뒤편에서는 그가 고용한 해결사들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박시혁은 더 이상 불안 요소를 남겨두고 싶지 않았다. 위협은 이수진에게 먼저 향했다. 그녀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문이 미세하게 열려 있었다.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안으로 들어선 순간 그녀는 얼어붙었다. 집은 강도가 든 것처럼 어지럽혀져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귀중품은 그대로였다. 사라진 것은
오직 그녀의 개인 노트북과 헬리오스 관련 자료들을 모아두었던 노트 몇 권뿐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절도가 아니었다. 우리는 네가 어디 사는지 알고 있다. 네가 뭘 하는지도 알고 있지. 까불지 마라. 라는 명백한 경고였다. 그날 밤, 이수진은 공포에 떨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강하준을 향한 공격은 다른 방식으로 들어왔다. 박시혁은 인사팀의 자기 라인을 통해 강하준의 뒷조사를 지시했다. 어떻게든 흠을 찾아내 해고하려는 속셈이었다. 하지만 해결사들이 가져온 보고서는 허무할 정도로 깨끗했다. 평범한 지방대학, 평범한 학점, 특이사항 없는 가족관계. 파면 팔수록 나오는 것은 지루할 정도의 평범함 뿐이었다. 이 미스터리한 평범함은 오히려 박시혁의 신경을 더욱 거슬리게 만들었다. 다음 날 아침, 이수진은 헬쑥한 얼굴로 출근했다. 그녀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하준은 그녀의 상태를 보고 즉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직감했다. 그는 탕비실에서 그녀와 마주쳤을 때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괜찮아요. 그 한마디에 이수진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다. 그녀는 간밤에 이를 떨리는 목소리로 털어놓았다. 하준은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그의 눈빛은 분노로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는 자신의 신입사원 가면을 잠시 잊은 채 단단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들이 노린 게 바로 그 공포심입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지는 거예요. 거의 다 왔습니다. 대리님, 조금만 더 버텨요. 하준의 흔들림 없는 태도에 이수진은 마음을 다잡았다. 박시혁의 비열한 협박은 그녀의 두려움을 증폭시켰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에 마지막 남은 미련을 태워버리고 차가운 분노의 불씨를 지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래. 절대로 저런 인간에게 내 인생을 통째로 빼앗길 순 없어. 박시혁의 공격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다. 두 사람의 결의는 더욱 강철처럼 단단해졌다. 그날 이후 하준은 계획을 서둘렀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했다. 그는 며칠 밤을 세워가며 그동안 모은 모든 증거를 하나의 디지털 사형 선고문으로 엮었다. 그것은 완벽한 증거의 집합체였다. 이수진의 원본 기획안과 박시혁의 발표 자료를 나란히 비교하며 표절 부분을 정확히 적시한 자료. 박시혁이 이수진을 협박하며 나눴던 대화의 녹취 파일 하준이 몰래 그녀의 펜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해 두었다. 헬리오스의 치명적 허점을 분석한 이수진의 보고서, 박시혁의 횡령과 배임 증거가 담긴 회계 자료, 스캔본, 그리고 마지막으로 15년 전 강민호 연구원의 프로젝트를 좌초시킨 그의 배신 행각과 헬리오스의 연관성을 증명하는 타임라인까지. 하준은 이 모든 것을 단순한 폴더에 담지 않았다. 그는 발표회장의 메인 프레젠테이션 시스템을 원격으로 해킹하여 자신이 원하는 정확한 타이밍에 이 진실의 폭탄을 터뜨릴 수 있도록 정교한 프로그램을 설계했다. 이 작업에는 할아버지의 비서실을 통해 비밀리에 연결된 그룹 내 최고의 화이트, 해커의 도움이 있었다. 발표 후에 전날 밤, 하준은 다시 강 회장의 사저를 찾았다. 서재 안의 공기는 폭풍 전야처럼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하준은 노트북을 열어 강 회장에게 최종 계획과 완성된 디지털 도시에를 보여주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할아버지, 강 회장은 말없이 화면 속 증거들을 응시했다. 특히 아들.
강민호의 이름이 언급되는 부분에서 그의 턱이 단단하게 굳어졌다. 그는 모든 것을 확인한 뒤 조용히 일어나 하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단 한치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 된다. 아주 깨끗하게 단칼에 끝내야 한다. 네, 그는 자신이 가장 빛난다고 생각하는 순간 자신이 경멸하던 모든 사람들 앞에서 심판받게 될 겁니다. 좋다. 가서 네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할 일을 하거라. 두 세대를 잇는 복수의 계획은 그렇게 완성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전의 날 아침이 밝았다. 하준은 자신의 낡은 정장을 다시 꺼내 입었다. 어색한 넥타이를 목에 매며 거울 속 자신을 보았다. 약자의 가면을 쓰는 마지막 날이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고요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이수진이 먼저 와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두 눈은 결연한 의지로 빛나고 있었다. 잠시 후 이날의 주인공인 박시혁이 위풍당당하게 등장했다. 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고급 명품으로 치장하고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대관식을 위해 완벽하게 준비된 모습이었다. 사무실의 공기는 보이지 않는 불꽃으로 가득 차 있었다. 폭풍 전에 고요함은 끝났다. 이제 곧 모든 것을 뒤엎을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칠 시간이었다. 유진그룹 타워 최상층에 위치한 이사회 회의실. 서울의 정형이 한눈에 들어오는 거대한 유리창. 길고 육중한 마호가니, 테이블과 최고급 가죽 의자들은 이곳이 바로 그룹의 심장 부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테이블 헤드에는 강 회장이 표정 없는 얼굴로 앉아 있었고 그를 중심으로 그룹의 핵심 이사들이 엄숙한 표정으로 자리를 지켰다. 그리고 발표대 앞, 그 모든 권력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박시혁이 서 있었다. 그는 인생 최고의 순간을 만끽하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 찼고 그의 몸짓 하나하나는 마치 잘 짜인 연극처럼 화려했다. 그는 자신의 비전과 자신의 헌신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스크린에 펼쳐지는 헬리오스의 청사진은 표면적으로는 완벽해 보였다. 이사들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회의실의 공기는 한 남자의 성공에 대한 경외감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회의실 구석. 다른 주니어 직원들 사이에 섞여 있는 강하준과 이수진은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이수진은 테이블 아래에서 터질 듯한 심장을 부여잡고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강하준은 미동도 없이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는 포식자처럼 고요했다. 마침내 박시혁의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이 끝났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오려는 순간 강 회장이 조용히 손을 들어 제지했다. 회의실에 다시 정적이 흘렀다. 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거역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훌륭한 프로젝트로군. 박 부장. 이 정도 규모의 프로젝트에는 재능뿐만 아니라 진실성 역시 필요하지. 유진의 미래를 이끌어갈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것은 철학적인 질문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마지막 함정이었다. 박시혁은 이것이 자신을 최종 시험하는 관문이라 여기고 기다렸다는 듯 위선으로 가득 찬 모범 답안을 내놓았다. 네, 회장님. 저는 정직과 비전, 그리고 무한한 책임감이야말로 리더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 생각합니다. 절대 동료를 배신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은 길을 걷는 것, 그것이 저의 신념입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시험을 통과했다고 믿으며 의기양양한 미소를 지었다. 바로 그때였다. 회의가 박수와 함께 마무리되려는 찰나. 구석에서 손 하나가 조용히 올라갔다. 강하준이었다. 감히 신입사원 따위가 이사회에서 질문을 하려는 이례적인 상황에 몇몇 이사들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하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긴장한 듯 물론 연기였다. 허리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신입으로서 너무나 감명 깊게 발표를 들어서 정말 사소하고 기술적인 질문 하나만 박 부장님께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 회장은 표정 변화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준은 박시혁을 향해 이수진이 준비해준 가장 치명적인 질문을 던졌다. 네, 부장님. 헬리오스의 핵심 에너지, 변환 알고리즘에 관해서입니다. 지난달 저희 법무팀 내부 검토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었던 경쟁사 누리테크의 아르고스 시스템 특허권을 어떻게 회피하셨는지 그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궁금합니다. 순간 박시혁의 표정이 얼어붙었다. 그는 강하준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다. 프로젝트의 원작자가 아니었기에 그런 세부적인 함정까지는 알 턱이 없었다. 그는 그건 법무팀에서 알아서 처리한 사소한 문제입니다. 신입사원이 이해하기엔 복잡한 사안이라 라며 얼버무리려 했다. 그의 눈은 하준을 향한 사리로 가득 찼다. 박시혁이 당황하며 말을 더듬는 바로 그 찰나 하준은 주머니 속 작은 장치의 버튼을 몰래 눌렀다. 과직. 회의실의 거대한 메인 스크린이 순간적으로 깜빡였다. 박시혁의 성공을 상징하던 헬리오스 로고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하준이 준비한 디지털 사용 선고문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회의실의 모든 스피커를 통해 날카로운 음성이 흘러나왔다. 그거 내 아이디어예요. 이수진의 절망적인 목소리였다. 이어서 화면에는 그녀의 원본 기획안과 박시혁의 발표 자료가 나란히 뜨며 표절된 부분들이 붉은색으로 선명하게 표시되었다. 다음 순간 박시혁이 이수진을 협박하는 음성 파일이 회의실 전체를 울렸다. 이 대리, 이 업계에서 발도 못 붙이게 묻어버리는 거 나한테는 일도 아니야. 조용히 입 닫고 시키는 대로 해. 화면은 쉴 틈 없이 박시혁의 범죄 증거들을 쏟아냈다. 그의 가짜 영수증들, 법인카드 유용 내역, 횡령의 증거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파괴적인 슬라이드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강민호 연구원 사진과 그의 15년 전 프로젝트 제안서, 그리고 그 옆에 젊은 시절의 박시혁 사진이 나란히 떴다. 그 위로 핏빛처럼 붉은 글씨가 새겨졌다. 역사는 반복된다. 회의실은 경악을 넘어선 충격으로 완전히 마비되었다. 이사들은 스크린과 땀을 비오듯 쏟으며 창백해진 박시혁을 번갈아 쳐다봤다. 거짓말이야. 이건 조작된 거야. 음모라고 저 신입. 저 자식이 꾸민 짓이야. 박시혁이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그때 강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회의실을 갈랐다. 음모라고 조작이라고. 그는 손으로 강하준을 가리켰다. 이사들은 저 신입사원에게 주목해 주시오. 이 자리에서 정식으로 소개하지. 이 청년은 강하준, 내 유일한 손자이자 15년 전
자네가 그 인생을 무너뜨렸던 강민호의 아들이다. 그것은 최후의 일격이었다. 박시혁의 눈이 경악으로 찢어질 듯 커졌다. 그는 비로소 강하준을 제대로 보았다. 어수룩한 신입, 멍청한 바보, 그 얼굴 위로 자신이 배신했던 옛 상사의 모습과 자신을 꿰뚫어 보는 듯한 강 회장의 냉혹한 눈빛이 겹쳐졌다. 모든 진실이 거대한 해일처럼 그를 덮쳤다. 박시혁은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거짓된 세계, 그의 탐욕스러운 야망, 그의 모든 것이 단 몇 분 만에 잿더미로 변해버렸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보안 요원들이 들어와 넋이 나간 박시혁의 양팔을 붙잡았다. 그는 유령처럼 힘없이 끌려나가며 마지막까지 강하준을 향해 초점 없는 눈을 고정하고 있었다. 마침내 모든 가면을 벗어 던진 강하준이 똑바로 섰다. 그는 눈물이 가득 고인 채, 그러나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는 이수진과 시선을 마주쳤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아버지를 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 속에는 너무나도 오래 지체되었던 정의가 마침내 실현되었다는 씁쓸한 만족감이 교차했다. 화려했던 마지막 공연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유진의 새로운 새벽, 박시혁이 속절없이 끌려나간 이사회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충격과 경악에 빠진 이사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강 회장은 절대 군주처럼 그들을 둘러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오늘 이사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소. 추후 감사가 있을 것이며 관련된 모든 임직원은 엄중한 책임을 묻게 될 것이오. 보안에 각별히 유의하시오. 그의 말은 지엄한 명령이었다. 회의실을 나온 하준은 곧장 이수진을 데리고 아무도 없는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문이 닫히고 둘만 남게 되자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긴장의 끈이 마침내 끊어졌다. 이수진의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참았던 눈물이 강물처럼 터져나왔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안도와 해방의 눈물이었다. 끝났어요. 정말 다 끝났어요. 하준은 말없이 그녀의 옆에 앉아 어깨를 가만히 감싸주었다. 그의 손길에서 서툴지만 진심 어린 위로가 전해졌다. 수개월간의 지옥 같았던 시간, 복수를 위해 억눌렀던 감정들, 그리고 마침내 이뤄낸 승리.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그 순간의 모든 감정을 함께 나누었다. 그날 이후 유진그룹에는 거센 후폭풍이 몰아쳤다. 박시혁은 횡령, 배임, 지적재산권 절도 등 수많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의 몰락은 빠르고 철저했으며 언론은 연일 거짓된 신화의 종말에 대해 떠들어댔다. 그에게 빌부터 악행에 동조했던 그의 측근들 역시 모두 회사에서 해고되거나 징계를 받았다. 유진그룹은 창사 이래 가장 대대적인 내부 감사와 인사개혁에 들어갔다. 공포와 불신으로 가득 찼던 사무실의 공기는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바뀌어가고 있었다. 며칠 뒤 이수진은 강 회장의 호출을 받았다. 회장실에 들어선 그녀는 두렵기보다 담담했다. 강 회장은 그녀에게 직접 차를 따라주며 회사를 대표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이수진 대리, 회사가 자네 같은 인재를 알아보지 못하고 고통 속에 방치했던 것을 진심으로 사과하네. 유진그룹이 자네에게 큰 빚을 졌어. 그리고 그는 헬리오스 프로젝트의 진정한 창시자가
이수진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그의 보상은 단순한 승진이 아니었다. 자네에게 박시혁의 자리를 주는 것은 자네에 대한 모욕일세. 나는 자네가 그 낡은 틀에 갇히는 것을 원치 않네. 유진그룹은 자네에게 독립적인 신기술 연구소를 설립해 주겠네. 총괄 소장으로서 자네의 진짜 헬리오스를 마음껏 펼쳐 보이게. 그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제안이었다. 이수진은 벅차오르는 감정을 누르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회장님, 제게 주신 기회, 반드시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절망이 아닌 총명한 리더의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하준 역시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었다. 그는 모두의 예상과 달리 곧바로 임원 자리에 앉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몸담았던 전략기획실 팀원들 앞에 섰다. 더 이상 어수룩한 신입이 아닌 강 회장의 손자로서 그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그동안의 기만에 대해 사과하며 그것이 왜 필요했는지 설명했다. 저는 여러분을 속였습니다. 그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박시혁과 같은 사람이 더 이상 유진그룹에 발붙이지 못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짓밟히고 아첨하는 자가 성공하는 문화를 뿌리 뽑고 싶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솔했다. 그는 거창한 구호를 외치지 않았다. 대신 투명한 인사평가 시스템 도입,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 강화, 사내 정치보다 혁신에 집중하는 문화,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발표했다. 저는 제 아버지와 이수진 소장님 같은 분들이 더 이상 두려움 없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회사를 만드는 일에 제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그가 맡게 된 직함은 기업 문화 혁신 실장이었다. 가장 높은 곳이 아닌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회사를 개혁하겠다는 그의 의지가 담긴 자리였다. 3개월 후 계절이 바뀌고 가을바람이 상쾌하게 불어왔다. 하준은 아버지, 강민호의 묘소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하얀 국화꽃 한 다발이 들려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차가운 복수심 대신 잔잔한 평화와 단단한 사명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묘비에 조용히 속삭였다. 아버지, 약속 지켰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그때 그의 곁으로 누군가 다가왔다. 이수진이었다. 3개월 전에 지치고 두려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자신감 넘치고 당당한 리더의 모습으로 빛나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존경과 신뢰, 그리고 그 이상의 따뜻한 감정이 흐르고 있었다. 그녀가 하준의 옆에 나란히 서서 말했다. 아버님께서 아주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하준은 묘비를 보다 그녀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아버지는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있지 않았다. 두 사람은 묘소를 등지고 저 멀리 유진그룹 타워가 우뚝 솟은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이제 다시 일하러 가볼까요? 우리가 새로 만들어가야 할 회사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하준의 말에 이수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다. 두 사람은 새로운 새벽의 빛 속으로 함께 걸어갔다. 진실과 정의 위에 다시 세워질 유진의 미래를 향해 희망찬 발걸음을 내디뎠다.